감각 그 중에서 이제 몸의 우리 어느 부위에나 있는 체성 감각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해부학적인 구조물을 통해서 그 신호를 말초에서 중추로 보내서 그 감각을 어떤 방식으로 뇌가 해석하는지 그걸 지금부터 하겠어요. 그래서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일반적인 감각은 어떤 방식으로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추로 신호를 보내는지, 중추로 신호를 보낼 때는 어떤 방식으로 신경세포에서 독특한 감각마다 독특한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는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업 도민 학습 성과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제 감각은 우리 신체에 이제 수많은 그 자극이 가해지는데, 우리 몸 외부에서 가해지는 자극, 아니면 우리 몸 내부에서도 자극이 계속 가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 몸은 우리가 의식을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몸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자극들을 다 감지해서 우리 몸을 유지시키고 우리 몸을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각이라는 것은 그런 자극을 감각치라는 신경계를 통해서 그 자극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파악하는 게 감각이에요. 그래서 감각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서 그 감각을 느끼느냐, 그 자극을 어느 부위에서 처음으로 감지하느냐를 그 리셉터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크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체성 감각, 우리가 또 몸 감각이라고도 하는데 소마틱 센스하고 그 다음에 스페셜 센스, 이거는 우리 몸의 특별한 부위에만 리셉터가 있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눈, 시각, 청각, 아니면 향형 감각, 미각, 후각 이런 거는 우리 몸의 특별한 부위에서만 그 자극을 감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특수감각이라고 하고, 특수감각 이외의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우리가 체성감각, 소마틱 센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감각을 우리가 감각이 일어나는 과정을 간단히 한번 보겠어요. 자극이 하여간 우리 몸 뭐 내부든지 외부든지 자극이 가해지면 그 자극을 이제 처음으로 신경계의 리셉터라는 곳에서 감지를 해요. 그 리셉터가 감지를 하는데, 신경계에서는 이미 내가 그 1학기 때 아니면 예과 2학년 2학기 때 강의를 했었는데, 신경계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신호는 전기 신호로 전환시킨다고 그랬어요. 전기 신호로 전환해야지 그 신호를 빠르게 이 콜텍스까지 신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셉터라는 게 있어서 이 자극을 모두 다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네? 전기 신호로 전환시키면 그 리셉터하고 리셉터가 속해 있는, 아니면 어떤 경우는 리셉터하고 노5하고 이제 분리되어 있기도 한데, 그 발생된 전기 신호가 이 아퍼런트 파이버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중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로 아퍼런트 파이버에 있는 전기 신호가 올라갈 때는 모두 다 액션 포텐셜로만 가는 거예요. 네? 딴 방법으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네? 그래서 액션 포텐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호가 되면 그거는 우리 신경계에서 의미 있는 신호로 판단을 해서 그 신호만 중추로 계속 콜텍스를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모두 다 하여간에 그 중간에 이제 시납틱 트랜스미션이 일어날 텐데, 그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의미 있는 신호만 골라져서 계속 중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셉터에서 그 신호가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그 포텐셜이라고 해도 어떤 경우에는 콜텍스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따가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할 거예요. 하여간에 이런 자극은 수용기를 통해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서 아프런트 파이브를 타고 액션 포텐셜의 형태로 중추로 전달되면 중추에 전달된 신호가 있을 때만 중추는 말초에 무슨 신호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 몸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마틱 센스를 담당하는 리셉터들을 여기 딱 보여주고 있고, 그 리셉터가 우리 전신에 다 있는데, 전신에 있는 리셉터에서 신호를 받으면 그게 전기 신호로 다 전환이 돼서 그 크게 우리 몸통에서 그 들어가는 신호는 스파이널 러브를 통해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머리 부분에서 들어간 그 감지된 신호는 모두 다 크레니얼 러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을 거예요. 크레니얼 러브. 네? 크레니얼 러브를 통해서 브레인 스템 쪽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콜텍스로 똑같이 그 콜텍스의 신호가 전달돼서 그 신호가 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신호가 뭔지 파악이 되면 바로 앞에 있는 모터 콜텍스에 이 신호가 무슨 신호라고 그 분석 결과를 보내줘서 모터 콜텍스가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해서 모터 콜텍스 다시 우리 말초로 중추 신경계를 통해서 말초로 신호를 보내서 그 자극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할 거는 이 리셉터부터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까지 그 신호가 어떻게 감지돼서 콜텍스에 전달되는지 그걸 하는 거고, 아마 딴 교수님이 이제 이 몰터 콜텍스는 강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가해진 모든 그 소마틱 센스에 관계된 자극들은 여기 나와 있는 한 5가지 종류의 큰 대별되는 리셉터를 통해서 감지돼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리셉터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 우리 몸에 기계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그게 전기 신호로 전환되는 메카노 리셉터가 있고, 그게 아니고 우리 몸의 온도가 변화했을 때, 우리 몸에 무슨 온도 변화가 감지됐을 때 그걸 전기 신호로 바꾸는 썸머 리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무슨 유해 자극이 가해져서 우리 몸을 파괴하는, 그러니까 파괴하니까 유해한 거잖아요. 그런 파괴하는 자극이 가해졌을 때는 노지셉터 아니면 또 페인 리셉터라고 불러요. 통각 수용기라고 하는데 그런 신호는 다 통각 수용기에서 마찬가지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돼서 신호를 중추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뭐 빛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빛 자극은 우리 레티나에서 여러분들 다 이미 다 아시는 건데, 빛을 레티나에 있는 특별한 로드셀이라는 막대세포가 그걸 감지해서 전기신호로 전환이 되면 마찬가지로 중추로 전기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케미칼 리셉터도 있어요. 케미칼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몸에 수많은 혈관 내에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 아니면 하이드로젠 이온, 수소 이온 이런 이온의 농도를 끊임없이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런 케미칼 성분이 변했을 때 이 리셉터가 마찬가지로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전환을 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신호를 우리 몸에 그런 케미칼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중추에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각각의 자극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다른 자극에 대해서 각기 다른 리셉터가 자극을 받아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감각 수용기가 각기 다른 자극에 대해서 왜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거를 이제 보면은 리셉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몸 모든 부위에 소마틱 센스의 리셉터는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거는 정확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우리 몸에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층부로 계속 들어가면 피부의 가장 표층부에 있는 주로 있는 리셉터, 그보다 더 속에 있는 리셉터, 그보다 더 심부에 있는 리셉터는 사실 다 달라요. 네? 다른데 그래서 이제 러프하게 봤을 때 우리 몸 전체에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리셉터가 있는 부위가 있고 그 리셉터는 특별한 구조를 다 갖고 있어요. 네? 특별한 신호만 감지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리셉터가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 그 리셉터가 감지하는 리셉터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여기 디퍼런셜 센시티비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 스티뮬러스에 다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그 반응하는 정도가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디큐트 스티뮬러스라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맞는 자극이에요. 근데 가장 적절한 자극이 오면 가장 크게 그 리셉터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레티나에 있는 로드 앤 콘셀은 빛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고. 우리가 빛을 손등에다 이렇게 펜라이트를 이렇게 쪼여가지고 우리가 자극을 하면 여기도 많은 소마틱 센서리 리셉터가 있잖아요. 걔네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자극이지만 이 레티나에 비쳤을 때만 거기에 레티나에 있는 로드 앤 콘셀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디퍼런셜 센시티비티에서 감각 수용기가 특별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스모 리셉터는 우리의 슈프라옵틱 뉴클레스,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텐데 거기에 있는 뉴클레스에 있는 신경세포만 이 우리 몸의 오스모랄리티가 변화하면 그 변화를 감지하는 거예요. 딴 부위는 감지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단 리셉터는, 그다음에 페인 리셉터는 항상 티슈 데미지가 와요. 우리 몸이 무슨 손상이 생겼을 때, 파괴될 때만 반응하는 리셉터. 그렇게 하여간에 우리가 뭐 리셉터를 또 위치에 따라서 설명했었어요. 옛날에 우리가 뭐 생리학을 배울 때는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리셉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리셉터라고 얘기는 했지만 리셉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지,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그 모레큘러 스트럭처까지 지금 많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리셉터가 뭐 몸 밖에 있는 리셉터가 몸 속에 있는 리셉터가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 이 부분에 뉴로사이언스 영역이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지금은 하는 것들이 이제 규명돼서 여러분들은 대신에 하는 공부를 해야 되게 생겼어요. 하여간에 아까 리셉터의 특별한 리셉터에 특정한 자극이 가해지면 그 리셉터는 그 자극을 전기 신호로 바꾼다고요. 근데 전기 신호로 바꾸는데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멤브란 포텐셜도 배우고 액션 포텐셜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뭐 시납틱 포텐셜 이런 것도 배웠잖아요. 그 대부분의 그 자극은 리셉터에 가해지면 멤브레인을 디폴라리제이션, 탈분극시키는 반응으로 나타나요. 아주 극히 일부에서 탈분극이 아니고 디폴라리제이션이 아니고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각을 배울 때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디폴라리제이션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포 안과 박은 그 이온의 소디움하고 포타시움 이온 농도가 특히 이제 세포 안과 밖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는 소디움 이온이 아주 많으니까 주로 소디움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게 채널이 열렸을 때 들어가게 돼서 그 소디움 이온에 의해서 멤브레인이 디폴돼가지고 디폴라리제이션이 돼가지고 생기는 포텐셜이 리셉터 포텐셜이에요. 우리가 리셉터 포텐셜을 제너레이터 포텐셜이라는 말도 사용해서 표현하기도 해요. 원래는 제너레이터 포텐셜은 리셉터가 원래 아프런트 너브 파이버하고 이제 아프런트 너브 파이버의 일부인 리셉터도 있고 그게 아니고 아프런트 너브 파이버하고 리셉터가 분리되어 있는 리셉터가 있는데 그 아프런트 너브 파이버의 일부인 리셉터에서는 옛날에는 제너레이터 포텐셜이라는 말을 따로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제너레이터 포텐셜이나 리셉터 포텐셜이나 같이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여간에 이런 그 리셉터를 통해서 리셉터에 있는 채널이 열리면 그 외부에서 대부분은 그 레티나를 제외하고는 그 채널을 통해서 이온이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서 디폴라리제이션에 의해서 그 포텐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리셉터 포텐셜이에요. 그래서 그 생기는 방식은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리셉터 포텐셜이 생기는 방법은 리셉터 자신이 아이온 채널이고 채널인 경우에는 리셉터의 그 스티뮬러스가 유발되면 그게 이제 메커니컬 디포메이션을 유발시키면 이거는 지금도 이것도 이제 사실은 그 과거에는 잘 몰랐었는데 한 90년대 이 정도부터 이 메커니컬 디포메이션이 채널을 연다는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 몸을 이렇게 피부를 누르거나 아니면 잡아당기거나 이럴 때 스트레치가 이런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날 때 그 스트레치 리셉터가 아이온 채널이어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서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리셉터 포텐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메커니컬 디포메이션에서 스트레치 리셉터가 디폴라리제이션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게 아니고 어떤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 1학기 때 아니면 예관형이 2학기 때 배운 건데 아이온 채널에 리셉터가 있는데 거기에 케미칼이 결합하는 리셉터가 있는 거예요. 그 케미칼 리간드 게이티드 채널인 거죠. 케미칼이 가서 결합을 하면 그 리셉터 자신이 아이온 채널로 이루어졌으니까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이제 뇌 브레인에 있는 리셉터가 이런 케미칼에 의해서 채널이 열리는 형태를 또 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온도는 온도가 변하면 온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일정 범위 안에서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그게 멤브레인의 퍼미어빌리티는 뭐라는 거는 멤브레인 속에 이제 보통 이 아이온 채널 프로틴이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그 아이온 채널의 채널의 그 컨덕턴스가 변해가지고 마찬가지로 그 디폴라리제이션 유발시키는 거죠.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은 이거는 이제 그 빛 자극을 받았을 때 눈에서 이거는 곧바로 채널을 여는 게 아니고 이거는 리셉터가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의 시그널링 배우셨잖아요. 우리 생리학에서 배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신호가 감지되면 예를 들어서 빛인 경우에는 레티나에 있는 리셉터가 빛을 감지하는 리셉터가 로놉신이에요. 빛이 로놉신에 이제 쪼여지면 이 리셉터가 G-프로틴을 레티나에서는 트랜스듀신이라는 G-프로틴인데 G-프로틴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그
이게 헤테로 트라이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알파하고 베라 감마 서브유니트 디소시에이션 되면 그 G프로틴 서브유닛이 포스포다이에스테이즈를 액티베이션 시켜서 포스포다이에스테이즈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건 뭐예요? 이게 사이클릭 GMP나 AMP를 감소시키는 엔자임이잖아요. 눈에서는 사이클릭 GMP가 계속 높아져 있는데 로덴 콘셀에서는 항상 높아 있어요. 그래서 높아서 이 사이클릭 GMP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소디움 채널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평소에 빛이 안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계속 소디움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자극을 안 받았을 때 디폴트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빛이 오면 뭐예요? 포스포다이에스테이즈가 액티베이션 되니까 사이클릭 GMP가 감소하면 이 사이클릭 GMP 디펜던트한 소디움 채널이 이넥테이션 돼가지고 멤브레인을 오히려 하이퍼폴라리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빛에 의한 거고, 우리 냄새, 우리 코에서 맡는 후각도 이 냄새를 유발하는 오도란트가 이 G프로틴 커플드 리셉터 이것도 결합해요. 그러면 G프로틴을 경계해서 이거는 G프로틴하고 커플링 되어 있는 아이온 채널이 열려서 그 아이온 채널은 소디움 채널인데 소디움 채널이 열려서 디폴라리제이션 돼서 이 리셉터 포텐셜이 발생해요. 하여간에 이렇게 모두 다 디폴라리제이션이 생긴다면 아니면 요거 로덴 콘셀만 떼고 이렇게 되면 그 신호는 이미 내가 여러 번 전에 강의를 했었는데 그 리셉터의 포텐셜이 일렉트로토닉하게 이동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이 소마틱 센스에서는 바로 그 셀바디에 가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파이버 그 리셉터 근처에 소디움 채널이 많은 바로 옆에 소디움 채널이 많은 파이버가 이제 바로 옆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거기까지 일렉트로토닉하게 그 리셉터 포텐셜이 크기가 작아지면서 그쪽으로 이동했을 때 그 리셉터 포텐셜이 스레시홀드에 도달할 수 있으면 거기서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서 신호를 중추로 센서리 너브 파이브를 타고 중추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리셉터 포텐셜의 크기의 리셉터 포텐셜의 진폭은 자극의 세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리셉터 포텐셜이 이제 리셉터에서 발생되는 자극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자극의 세기를 아주 작은 자극부터 아주 강한 자극까지 이렇게 변화시키면 이 자극에 대해서 처음에 리셉터 포텐셜은 급격히 리셉터 포텐셜의 진폭이 앰플리튜드가 이렇게 커져요. 작은 자극에서도 이제 처음에 아주 작게 나오지만 조금만 크게 해도 점점 이게 커지게 되고 그다음에 아주 강한 자극을 줘도 계속 커지는데 뭐냐면 그 커지는 정도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아주 큰 자극을 주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리셉터는 아주 작은 자극부터 아주 강한 자극까지 모두 다 그 자극들을 전기 신호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는 한 100mV까지 이 진폭이 커지는데 그래서 아주 이 작은 자극부터 아주 센 자극까지 모두 다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리셉터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이 그림을 보면 리셉터 포텐셜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요. 자기 커지면 점점 큰 리셉터 포텐셜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면 바로 옆에 있는 여기 파치니아 코퍼스클의 리셉터와 그 옆에 러파이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리셉터가 감지해서 리셉터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여기서 이 리셉터 포텐셜이 일렉트로토닉하게 파이버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여기에 소디움 채널이 아주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스레시홀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액션 포텐셜을 만들 때 리셉터 포텐셜이 크면 클수록 간신히 스레시홀드를 넘으면 액션 포텐셜 한 개만 만들지만 이 포텐셜이 점점 커지면 그 포텐셜의 크기만큼 더 많은 빈도의 액션 포텐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셉터 포텐셜 그 얘기는 자극의 세기가 점점 커지면 리셉터 포텐셜의 앰플리튜드도 커지지만 그 리셉터 포텐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액션 포텐셜의 프리퀀시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몸은 신경계는 우리 몸에 무슨 자극이 가해졌을 때 강한 자극인지 약한 자극인지를 뭘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액션 포텐셜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많은 빈도 프리퀀시로 액션 포텐셜을 만드느냐로 강한 자극인지 약한 자극인지를 나중에 콜텍스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극이 우리 몸에 계속 가해지면 이렇게 아까 약한 자극도 다 감지한다고 그랬어요. 아주 강한 자극도 감지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자극이 우리도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지만 처음에 옷 입을 때는 내 몸에 옷이 이렇게 닿는 걸 느끼지만 좀 이제 생활하다 보면 금방 내가 옷을 이렇게 처음 입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을 갖지 않는다고요. 뭐냐면 그런 걸 계속 갖게 되면 아마 피곤해서 못 살 거예요. 그래서 자극에 따라서 아무리 그 자극이 계속 있어도 더 이상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신호는 우리 리셉터는 어댑테이션이라는 반응을 이용해서 그 자극을 콜텍스가 더 이상 감지하지 않도록 해요. 그런데 어떤 자극은 그 자극이 한순간이라도 우리 몸에 가해진 자극이 한순간이라도 우리 뇌가 그거를 감지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자극의 경우는 이 자극이 가해진 순간에 항상 그 자극이 있다는 거를 자극이 얼만큼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한다고. 자극에 따라서 뭐냐면 자극이 계속 가해질 때 처음에는 높은 빈도로 흥분하죠. 어떤 리셉터는 높은 빈도로 흥분하지만 나중에는 계속 그 자극이 존재하면 흥분하는 빈도가 점점 이제 낮아지고 그다음에 리셉터 포텐셜도 생기지 않고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생긴다고요. 그걸 우리가 어댑테이션이라고 해요. 리셉터예요. 근데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그 자극을 감지하는 리셉터에 따라서 그 어댑테이션 정도가 다 달라요. 이게 정확히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서 그 어댑테이션 정도가 다 조절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주 빠르게, 매우 빠르게 미리세크 내로 금방 어댑테이션 되는 리셉터가 있고 전혀 어댑테이션이 안 되는 리셉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기 파치니안 코퍼스쿨이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 몸에 진동 자극이 가해질 때 그거를 감지하는 리셉터예요. 그래서 그 리셉터는 뭐냐면 닿는 순간, 뛰는 순간만 감지하는 리셉터예요. 계속 이렇게 있으면 그 다음에 감지 안 해요. 그 리셉터는 다른 리셉터가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매우 빠른 어댑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여기 마이스너스 코퍼스쿨도 마찬가지고 우리 촉각의 대명사인 이 마이스너스 코퍼스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매우 빠르게 일어나고 우리 몸 표면에 이렇게 뭐 털이 있는데 그 털은 헤어 폴리클 리셉터도 털에 있는 리셉터도 되게 빠르게 이제 어댑테이션이 일어나는 리셉터. 그리고 이제 우리 조인트, 관절, 머슬 파이버소 아니면 우리 그 피부의 이 안쪽, 그러니까 이 더미스나
아니면 그 피하 조직 이런 데 있는 리셉터들은 어댑테이션이 되는데 아주 느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느리게 일어나야지 이 나중에 이런 리셉터들은 우리 몸에 이제 뭐 자세를 유지한다든지 이런 데 관계된 리셉터들이에요. 예? 자세를 유지하려면 계속 그 신호를 어느 정도는 계속 받고 있어야지 예? 우리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 몸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도 쓰러질 수가 있어요. 자세를 유지 못하고 예? 그런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 리셉터의 어댑테이션이 느리게 그렇게 돼 있고 이제 그 다음 그보다 더 느린 거는 아까 우리 동맥에 있는 우리 동맥에 이제 심장에서 이제 동맥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맨 처음에 나온 동맥을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하잖아요. 대동맥이고 그 대동맥에서 뇌로 그 혈류를 동맥혈을 공급해주는 이제 경동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바로 리셉터라는 게 있어요. 바로 리셉터. 그래서 우리 혈관 내의 압력을 순간순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우리가 혈압이 뭐 여러분들 혈압을 재봤을 텐데 120에 80, 뭐 이완결합에 80, 뭐 정상이라고 치면 수직결합이 120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는 이 동맥의 그 리셉터가 순간순간 계속 혈압을 모니터링해서 예?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예? 그 벗어났다는 신호를 춤추로 계속 보내서 예?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든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무슨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총상을 입었든지 그러면 혈압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데 그때는 혈압이 떨어지면 즉시 그 리셉터가 순간적으로 예? 그 혈압을 감지해서 우리 몸에서 뭐 출혈이 돼서 뭐 그 혈압을 유지하기 되게 어렵긴 하지만 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혈압을 높이는 예? 동작을 즉시 취하는 거예요.